자, 12페이지 봅시다. 뭐 하다 보니까 종치 끝나붙다 그자. 자, 1번에 보시면 OX로 표시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1번에 보세요. 횟집의 동그라미, 수족관의 동그라미. 자, 횟집은 주물, 수족관은 종물. 자, 주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종물에도 미친다. 그래서 경락이는 횟집을 경락받으면 수족관도 경락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다. X. 이번은 거제도 장목면 사건입니다. 거제도 장목면. 부산에서 다리 건너가면은 바로 거기 장목면 양어장 사건. 실제로 그 어떤 그 어부가 양어장 안에 100만 마리 뱀장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은행을 대출을 받으면서 그 양어장의 뱀장어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담보로. 은행에서 담보를 받아야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00만 마리 뱀장어에 대해서도 양도 담보가 가능하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원래 양도 담보라는 물권이 성립되려면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양어장 안에 100만 마리는 계속 100만 마리입니까? 아니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정감 변동한다. 그래서 이것을 유동집합물이라 합니다. 유동집합물. 자,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 양어장에 의해서 양어장이라는 테두리에 의해서 특정되기 때문에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그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O입니다. O. 자, 3번에 보세요. 을의 토지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인 갑이 채소를 재배했다. 갑은 채소에 관해서 명인 방법도 갖추지 않았더라도 채소에 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채소. 자, 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채소를 심었다. 뭐 채소 이래 생겼다고 봅시다. 채소가 이래 생겼어. 농작물이다. 채소. 풀이다. 그죠? 풀이다. 자, 그러면 요 채소를, 그죠? 채소를 갑이 불법으로 경작했다 이 말이에요. 경작. 맞죠? 그죠? 자, 경작 가면서 봅시다. 을의 토지에 아무런 권한 없는 자인 갑이 채소를 재배했는데 갑은 채소에 관해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자, 농작물은 성숙하면은 토지에 독립이 됩니다. 이걸 묻고 있어요. 만약에 갑이 나무를 심었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됩니다. 토지에 부합되면은 나무는 땅 주인이 소유합니다. 맞죠? 그런데 농작물은 성숙이 되면은 절대 부합이 안 돼요. 독립이 된다고. 그래서 심은 자 갑이 무조건 소유합니다. 이렇게. 그럼 3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명인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명인 방법. 그 다음 4번에는 이제 틀리죠. 3번은 채소, 4번은 수목. 자, 을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갑이 수목을 심었다. 자, 수목은 원칙은 부합되죠. 부합되기 때문에 수목의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있습니다. 땅 주인에게 있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수목은 농작물하고 달리 수목이 동그라미 딱 치시고, 자,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데 만약에 수목이 독립이 되면은 심은 자 갑에게 귀속됩니다. 그럼 독립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하나는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거나. 두 가지. 명인 방법이나 등기나 뭐 같다 생각하시고. 자, 독립이 되는 사유가 두 가지가 뭐라고?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또는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거나. 그 말은 땅을 빌려서 심었거나 이래 됩니다. 여기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못했죠. 그러니 수목은 땅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수목의 소유권은 땅 주인 을에게 있다. 맞네요. 자, 5번에 보시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줄 거 보시고. 자, 원래 수목은 등기할 수도 있고 명인 방법을 갖출 수도 있죠. 만약에 수목을 등기하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수목이 등기되면은 저당권 등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 말은 수목이 등기부에 안 올라갔죠. 그럼 저당권을 잡을 수 없죠.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X입니다. 자, 6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버떡. 자, 6번도 간간히 지문이 잘 나옵니다. 자, 신축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하면 소유자가 아니에요. 맞죠? 그냥 미등기 매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명도, 반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기억의 임차인은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를 대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임차인은 임차권이 있죠. 그러면
임차권이 침해되면은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물권적 청구는 물권이 침해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권자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를 대위 행사만 할 수 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보세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213조하고 214조를 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가 규정되어 있다. 1번은 반환 청구, 2번은 방해 제거 청구, 3번은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반환 앤드 손해배상 청구, 제거 앤드 손해배상 청구. 그러나 예방은 아닙니다. 예방은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완전히 다릅니다.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반환 및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이렇게. 자, 니은은 뭐 때문에 틀렸다. 함께 또는 이래야 됩니다. 니은은 X. 자, 이것이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배타성 때문에. 자,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도 같다, 범위도 같다, 순위도 같다. 이런 거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순위가 다르다면 가능해요.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가능하죠? 순위까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디귿 옆에다가 배타성. 물건의 배타성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자, 리얼해 보세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즉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에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건축을 해가지고 2층에는 지가 살고 1층에는 임차인에게 세를 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땅 주인의 조치는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철거 청구, 하나는 퇴거 청구,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자,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건물 소유자에게 합니다. 뭐라고?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한다. 퇴거 청구는 요 사람이 아닌 건물 점유자에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보니까 이걸 가르치는데 선생 중에는 이거를 3시간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5분이면 끝나는데. 예.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철거 청구는 건물 주인 또는 실질적 주인, 퇴거 청구는 요게 아닌 점유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철거 퇴거 청구는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건물 소유자 을이 맞죠?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대항력을 갖췄다. 뭐 대항력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병한테 임대를 했다. 그럼 갑은 병에게 임차인이죠. 임차인 병에게는 퇴거입니까? 철거입니까? 퇴거.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퇴거하니까 선생님 여기는 퇴출이 돼 있는데요. 샀더라. 판사에 따라서 퇴거라고 하기도 하고 퇴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2번이 X입니다. 자, 3번에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인도했으나 미등기다. 자, 이거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건물을 매도했다. 그러면 점유도 하고 있고 대금도 다 지급했고 유일하게 등기만 안 하고 있다. 요 사람을 실질적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럼 을에게는 등기만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 소유자. 요 사람은 실제 처분권이 있는 실질적 소유자. 그러면 껍데기 등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돈도 다 주고 점유도 하고 등기만 안 하는 을하고 병하고 중에서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병입니다. 그래서 갑은 철거 청구는 병에게 합니다. 실질적 소유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에 병은 실질적 소유자이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맞고. 자, 4번에 보시면 갑은 고의 과실이 있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병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병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죠? 귀책 사유는 을에겠죠? 을이 무단건조했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철거 청구는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을에게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4번도 맞네요. 5번. 자, A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자, 땅 주인이 A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앞으로 보세요. 땅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갑은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고 A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2번이 옳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4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문제집에는 이게 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갑의 토지에 A가 1번, B가 2번 저당권 설정되는데 일정한 사유로 A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이것도 꼭 정리를 해서 들어가십시오. 자, 갑의 토지에 자, A가 선순위 저당권을 잡았고 좀 있다가 B가 후순위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요렇게. 그런데 뭐 갑이든 누구든 간에 A의 저당권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를 해버렸습니다. 뭐 했다고? 말소. 자, 그러면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이 소멸할까요? 존속합니다. 존속. 그리고 처음에 저당권을 취득할 때 등기를 했다면 저당권을 완전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그 후에 등기가 없어지더라도 저당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자, 그러면 존속하기 때문에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다고?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런데 말소는 언제 됐느냐? 5월 1일 날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이 갑자기 6월 1일 날 땅을 지금 을한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땅 주인이 현재는 을이죠. 그러면 A는 누구에게 말소를 청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소. 등기법에도 나오는데 등기법에서 들어본 역사가 있다? 없다? 에이, 안 했을 리가 없다. 선생님이 그죠? 등기법에서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항상 자, 말소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고 현재 소유자는 을이야. 그러면 말소 회복 청구는 반드시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말소 회복 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합니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 됐죠? 자, 1번 봅시다. 자, A의 저당권은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자, 등기가 말소되어도 회복되기 전에도 존속한다. 맞고. 자, 이번에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 말소 당시 소유자 갑에게 청구한다. 맞습니다. 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을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은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하나요? 존속하나요? 존속합니다. 존속. 자, 5번이 답이고, 그런데 3,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 4번. 답은 5번이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주인이 아까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주인이 갑에서 병을 을로 바뀌면 A는 말소 당시에 소유자 갑에게 회복을 청구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만약에 B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경매를 신청해서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 경매로 바뀌어버렸어. 자, 그러면 말소 회복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존속이다? 소멸이다? 소멸. 저당권이 살아있어야 저당권에게서 저당권 등기를 회복하라.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돼 버리면 저당권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니 저당권 등기를 회복하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신에 뭐 할 수 있느냐? 자, A가 말소됐기 때문에 A 목까지도 B가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은 등기부에 있는 B한테 배당한다고. 그럼 A 목까지 B가 배당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하고 있죠. 따라서 A는 B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돈으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을이 갑의 토지를 경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고, 4번의 B 3의 경우에 A는 말소 회복 청구는 못하고 대신에 배당받은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